6번째로 가겠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여기부터는 수업 시간에 많이 쓰시는 거예요. 쉬워요. 강의법. 강의법은 교사의 언어적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체계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그죠? 다인수학급에 유리하다. 경제성은 무슨 경제성? 시간 경제성이죠? 시간 경제성.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돈도 별로 안 듭니다. 강의법 하는 게 뭐 재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팀을 짜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체계적인 전달, 다인수학급의 유리, 경제성. 요거 지난주에 모의고사 보니까 은근히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체계적인 전달, 다인수학급의 유리. 장점을 쓰라 그랬는데 단점을 썼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거야. 강의법이 나오면 단점이 나올 거야. 강의법이 나오면 단점이 나올 거라니까? 배점에서 장점을 물어보니까 뭘 써요? 단점을 써.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얘를 다시 봐야 돼, 배점을. 배점에서 묻는 거랑 내 마음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강의법은 장점을 물어볼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고등정신 능력 함양에 부적합하고요. 수동적이고 학습 태도를 형성합니다.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요걸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다? 질문을 해줍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는 원래 질문법, 문답법으로 연결되는데 없앴습니다. 별게 없어서. 자, 문답법으로 연결되고요. 문답법은 한계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기유발할 수 있는데 강의법보다 여전히 교사 중심의 수업이더라. 팀티칭, 2명 이상의 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가르치는 교수학습 방법. 제일 쉬워요. 2명 이상 하면 팀티칭이지 뭐. 왜 합니까?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합니다. 가진 전문성이 달라서. 한 명은 뭐 스포츠 강사랑 담임교사랑 팀티칭도 하잖아요. 사실은 스포츠 강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바뀐 경우도 많죠. 그러면 담임교사는 애들을 많이 알고 스포츠 강사는 기능이 뛰어나고 팀티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성이 다양하고요. 다양한 학습 집단을 편성할 수 있어요. 뭐 우열로 할 수도 있고 뭐 외국인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나눌 수도 있고 집단 편성이 가능하죠. 단점은 협의나 제작 등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다양한 교사의 특성에 적응하는 게 필요해요. 요거는 교사한테 보일 수 있는 단점. 그죠? 요거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단점. 복잡해. 선생님이 양쪽에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맞추기가 어려운. 요건 교사 측면, 요거는 학생 측면. 기출에서 많이 물어보는 조건 중에 많이 거는 게 교사 측면에서 해봐라, 학습자 측면에서 해봐라 이런 거는 많이 걸고 있습니다. 조건에.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은 뭐가 특징이냐? 뭐가 있다? 승패가 있다. 또 무엇이 있다? 경쟁이 있다. 자, 승패가 있어도 경쟁이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이기고 지는데 경쟁이 안 돼. 이번에 네가 이겨? 그 다음 내가 이길게. 막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보라 그러면 승패가 있다. 경쟁이 있다. 승패가 있고 경쟁이 있으니까 재밌다. 재밌는 게 동기유발이죠. 그래서 동기유발이나 흥미가 장점이고요. 또 장점을 한 개 더 써봐라. 게임에는 항상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배운다.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이 문제죠. 그 다음에 게임의 형식에만 관심이 있다. 게임의 형식에만 관심이 있다. 그럼 무엇에는 관심이 없다? 학습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잘 붙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 붙어야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요것만 외우고 요것만 알면 못 써. 아는데. 그래서 약간의 부연 설명 붙이는 게 힘들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어려운 게 이제 알았어. 교육학 내용 다 알았고 배점도 알았고 쓰는 것도 알았는데 손이 떨려 안 써져. 왜 안 써질까? 부연 설명 쓰는 게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괴롭고.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읽는 거예요. 교재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붙어요. 부연 설명이.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1, 2주 막 답답하게 왜 안 되지 해결이 안 돼요. 꾸준히 책을 읽어야지 해결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게임의 형식에만 관심이 있다. 점 딱 찍고 나면 이게 뭐야? 문장이 하나도 안 되네. 학생은 게임의 형식에만 관심이 있는 반면 뭐 학습 내용에는 관심이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사실은 1점짜리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동료 교수.
동료 학습자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러면 왜 출근을 합니까? 동료 교수를 시키지. 뭐 때문에 출근을 해야 돼요? 완전한 학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조각조각만 줄 수 있어요. 줄넘기, 리코더, 아니면은 뭐 수학의 어떤 부분 줄 수가 없어. 완전한 학습의 진행은 어렵다.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기분이 나쁘다. 장점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자, 본 것, 들은 것은 빨리 잊혀진대요. 30%만 남고 다 잊혀진대요. 학생이 보거나 들은 거는. 근데 가르치고 배운 것, 내가 소리내서 설명해 본 것은 기억력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죠. 파지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 그래서 소리내서 가르쳐 본 친구가 더 많이 기억을 하게 되니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더라. 학생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효과를 가지게 되더라. 토익법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는 토익법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교사, 학습자, TS, SS, 학습자 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공동학습의 한 형태인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아마 100년 뒤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도 토익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기 그리스 여기서 토익법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도 토익법을 공부하잖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다 이제 없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도 협동학습이랑 토익법은 살아남을 거다. 얘가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탁 토의는 민주적인데 탁상공론이죠. 패널 토의는 오은영 박사님, 이수정 박사님 한 명 한 명일 수도 있지만 A팀의 3, 4명, B팀의 3, 4명일 수도 있어요.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거 하면 패널 토의 할 때 막 이쪽 하잖아요. 청중은 전문적인 지식 필요 없이 가볍게 올 수 있어요. 패널 구성원 선정이 중요해요. 공개 토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구성원 모두가 참여 가능하니까 모두가 참여 가능하면 산만해. 당연하죠. 버즈 토의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산만해. 모두한테 마이크를 주면 어때요? 산만해. 장점은 산만한 대신에 뭐 써줄 수 있을까요? 민주적이죠. 사실은 민주적이야. 다 얘기해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민주적이다. 그럼 비슷한데 골라내야 됩니다. 버즈 토의는 뭘로 골라낼 수 있어요? 소집단에서 대집단으로. 소집단에서 대집단으로 3명에서 6명에서 6명에서 12명으로 12명에서 이렇게 가면서 주제가 불분명해진다. 그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 내면 되게 비슷하고 헷갈리게 되는데 집단을 보세요. 소집단에서 대집단으로 가면 버즈 토의고요. 1대1로 짝 활동을 한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브루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메타 인지 향상은 내가 이걸 알아 몰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질문을 했더니 답을 못하겠어. 그럼 내가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메타인지 향상, 하브루타, 수준에 맞지 않는 짝. 요거는 초중고, 고등학교는 사실 입시해야 돼서 잘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많이 사용합니다. 하브루타. 브레인스토밍, 창의력 신장, 아이디어의 질이 불분명해. 그럼 질은 알 수 없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질은 알 수 없어. 양은 알 수 있어. 많이 꺼내. 무조건. 폭풍처럼. 양은 많이 늘어나. 양을 많이 늘어놓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유창성. 어떤 애기가 말을 하는데 막 끊기지 않고 말을 막 많이 하면 유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창성이 되는 거죠. 유창성이 높은 방법이다. 창의력에서 유창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강의법의 장단점, 장단점에서 이 부분. 교수학습 방법은 주로 장단점에서 게임이 끝나. 그죠? 그럼 장단점을 알려면 개념을 알아야 장단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강의법,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질문법, 흥미는 무엇 유발과 같죠? 동기 유발. 동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교사 중심의 수업이다. 강의법도 교사 중심의 수업이죠. 팀티칭은 교사의 무엇을 발휘하는가? 카리스마? 전문성.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 자료 제작 등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큰일 났어, 그 점. 학교마다 폭탄이 있잖아요. 어느 사회 집단이나 폭탄이 있잖아요. 학교에도 폭탄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동료교사 폭탄이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럼 폭탄은 어디다 숨기겠습니까? 잘 숨길 수 있는 팀티칭에다 숨깁니다. 이 사람은 어디다 하나 맡겨놓으면 사고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 옆에다 이렇게 팀티칭으로 묶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폭탄도 제거해야 되고 되게 어렵겠죠. 선생님들 나중에 발령 나시면 항상 그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를 준단 말이에요. 요즘 발령 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학폭 맡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안 좋은 일인데 항상 신규한테 뭘 줘요? 어려운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인내심이 교직 교사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인내심, 체력 다 임용고사에서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학습자 동기 유발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저는 악랄하기로 정말 소문난, 그 교육청에서 소문난 여자 교장 선생님이 계실 때 1년 차로 발령 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다 나쁜데 한 가지 잘하는 점이 있어요. 신규를 잘 챙겨줘요. 신규한테 좋은 학년, 좋은 업무를 주고 신규는 일단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정년 퇴임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정년 퇴임하고 있는데 막 밥 먹다 집에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좋은 교장 선생님도 또 만나야 돼요. 그러실 거예요. 사례 연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사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법도 수술도 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그렇게 안 보면 이거 PBL 아니야? 근데 PBL도 사례고 사례 연구도 사례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향상하고 적합한 사례 제시가 어렵습니다. 진짜 적합한 사례를 드는 게 어려워. 예시는 쉽게 드는 게 아닙니다. 예시와 비유는 어렵습니다. 잘 알아야 할 수 있고. 역할놀이는 장점은 타인을 이해한다. 역지사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단점은 수동적인 학습자의 소극적인 참여. 안 하고 싶어하는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동료 교수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학습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토익법은 민주적인 태도니까 또 무슨 능력을 신장할까요? 말을 하잖아. 말을 하는 거는 무슨 능력? 의사소통.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많이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능력일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애들이 문제 잘 풀고 책 잘 읽고 똑똑한데 말을 시켜보면 쭈삣쭈삣하고 말 잘 못하고 발표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 좀 많이 밑에 있잖아요. 의사소통 능력 신장하는 거 중요하겠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 안 해. 누구는 사회적인 태만을 하고 누구는 다 주도하고 싶고 누구는 안 하고 싶고 이런 문제가 있고 산만한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토익법이 사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